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첩되어 있는 구조. 마찬가지 이것도 문형을 보면은 이게 주어가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가 바로 이 동사잖아요. 이 동사 비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비동사. 비와 같아요. 그리고 보어인데, 글자 크기는 나중에 좀 조절하도록 하고, 이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보충어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인 경우고, 밑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고 동사고 보충어. 그런데 보충어 자체가 SVC 문장인 경우죠. 여기서 또 C와 조금 다른 문법이 또 등장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가 볼까요? C 같은 경우 C 언어에서는 보충어가 가로로 묶였었잖아요. 그런데 오브젝티브 C에서는 컬런을 찍고 보충어를 적는 거죠. 인풋 데이터 되겠죠, 이게. 그렇죠? 이제 보충어 없는 경우도 있고, 보충어 없는 경우에는 콜론이 없죠. 그리고 문장이 끝날 때는 세미콜론을 찍는다는 것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복문 형식이 됩니다. 멀티 인풋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니까, 우리 자연 언어에서 보면 SV, O 문장이나 혹은 SVOC 문장이 있었죠. 보통 4형식하고 5형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자, 이러한 문장들, 그러니까 보충어로서 둘 이상의 명사가 오는 경우, 그것을 우리 멀티 인풋 메소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C가, 저 같은 경우에는 SVO나 SVOC라고 하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SVC죠. SVC인데 C가 뜻한 말이에요. C가 명사, 둘 이상의 명사인 경우가 멀티 인풋. 예를 볼까요? 자, 문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자, write to file, write file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 이름입니다. 동사 이름이고, 선언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C하고 좀 다른 방식이 return 값을 이렇게 괄호로 해서 묶어주죠. 그렇죠? 이게 return 밸류예요. 함수의 데이터 타입이죠. write to file이라고 하는 함수의 데이터 타입이 bool이라는 거. 그럼 이 함수는 동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bool 형태의 데이터 값을 return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함수의 뭐예요? input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input 값이 명사 하나, 명사는 이제 ns 스트링을 가리키는 포인트고, 다음에 use auxiliary file이라고 하는 것은 bool 타입의 데이터죠. 두 개의 명사예요. 명사 하나, 명사 둘. 이 두 개의 명사가 이 동사의 보충으로 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형식이 뭐냐니까, 이 동사의 동사의 이름이 write to file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있는 automatically라고 하는 동사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재밌죠? 동사 이름은 벌브는 뭐냐니까, 이 문장에서 벌브는 V가 되는 것은 write to file 하고 콜론 찍어주고 automatically, 이게 동사예요. 이게 동사고, 그럼 보충어는 뭐냐니까 이 녀석이 보충어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보충어 됩니다. 자, 인풋되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는 것은 C의 경우와 동일하죠. 그렇죠? 그리고 변수 이름. 자, 이 변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이것도 C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실행될 때
실행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누군가가 이 동사를 호출했다. 그러면 이 동사를 호출했으면은 호출되었으니까 뭐 어떤 동작을 해야 되겠죠. 어떤 동작을 하나요? 동사의 동작은 컬리 브라켓 속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장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때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뭐냐니까 바로 이 두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땅 선언이 끝났죠. 자, 패스라고 하는 것은 ns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이다. use auxiliary file이라고 하는 변수는 bool 타입의 데이터를 담는 변수이다. 이렇게 두 개를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선언한 다음에 이 동사로 호출을 하는 누군가가 전달한 아규먼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순서대로 하나씩 할당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input 데이터, 전달받은 데이터죠. 데이터 1번을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input 데이터 2번을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 데이터를 집어넣죠. 똥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제일 먼저 하는 어떤 동사든지 어떤 함수든지 어떤 메소드든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그죠? 근데 이 작업은 적혀 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히든되어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예? 숨겨져 있다.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여기와 여기 이 문장으로. 그죠? 괜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언어죠. 언어를 설계를 할 때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도록 문장 구조, 문법 구조를 좀 더 쉽게 파악하고 익힐 수 있도록 생각하고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언어를 설계했다면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설계됐을 거예요. if objective C is designed 자, 그럴 경우 Objective C라고 하는 언어가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디자인되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아마도가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지워버리고 그죠? 여기는 그냥 input 1 여기는 input 2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input 2 함수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적고 끝나고. 그럼 모든 함수들의 아규먼트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럼 다 전부 다 input 1, input 2 이렇게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인풋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그냥 input 1만 적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지워버리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로 대입을 하는 거 식으로 적어놨다고 한다면은 언어가 훨씬 더 보기가 깔끔하고 명료한 형태가 됐겠죠. 그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언어는 C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러니까 C에 대해서 이미 익숙한 프로그래머들을 가정하고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언어를 디자인했으니까 이렇게 눈에 보기에 깔끔하지가 않고 다분히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문법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복문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복문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고 자, 보충어죠. 보충어인데 주어가 되고 동사는 이놈과 오토미칼리까지가 동사가 되죠. 그리고 이게 보충어도죠. 보충어도 템플 러그 텍스트부터 now까지가 보충어죠. 보충어가 이 부분과 이 부분
동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합쳐진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니까 이어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어 동사. 그러니까 두 단어로서 동사가 구성되는 거죠. 그죠? 그죠? 동사가 이 경우에는 동사가 단어가 둘 이상이다. 그죠? word 대하기 어다. 그죠? 둘 이상.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죠. 그죠? 일반적으로 동사는 word가 하나지만 지금은 둘인 경우도 구성이 가능하다. 자, 이거 여기까지가 인스턴스 메소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C 언어와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죠. C 언어의 경우에는 V와 C, S가 없이 V와 C만으로 구성되고 오브젝티브 언어에서는 S가 등장한다는 것, 그죠? 자, S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인스턴스이거나 클래스이거나. 자, 이어서 클래스가 주어가 되는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